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ECTS 냉각수 온도 센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냉각수 온도 센서는 냉각수의 온도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냉각수의 온도를 측정을 해서 이제 ECU로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냉각수 온도를 측정하는 이유는 냉각수가 기준 온도에 있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하지만 이 데이터로 엔진의 온도도 ECU에서 파악을 해요. 그래서 이 엔진의 온도에 따라서 이 연료량을 보정을 하고 점화 시기도 보정하고 또 공회전 아이들도 보정을 합니다. 엔진의 온도를 측정을 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시동 시에 이 연료 기본 분사량을 결정을 합니다. 엔진의 온도에 따라서 분사량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 시동 시에는 냉각수 온도 센서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그 라지에이터에 보면 그 냉각 팬 모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 운행 중이면 냉각 팬 모터가 돌지는 않는데 그 여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그 신호대기에 서 있으면 그 냉각 팬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잖아요. 팬을 돌려서 강제적으로 냉각을 좀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냉각수의 온도가 어떤 표준값에서 좀 넘어가면 그 강제로 팬 모터를 작동을 시켜서 냉각수의 온도를 조금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도 얘가 하는 거예요. 자, 우선 그 이론 공연비 요게 이제 가솔린은 14.7대 1이에요. 그러니까 이 14.7대 1은 그 이상적인 혼합비라는 얘기예요. 앞에 게 공기, 뒤에 게 연료. 공기 14.7g에 연료 1g이 가장 이상적인 혼합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연료가 많아지면 농후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연료가 적어지면 희박 혼합비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연료가 많아지면 농후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연료가 적어지면 희박이 되는 거예요. 냉각수 온도 센서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아침에 이제 시동 걸려고 하면 엔진이 차갑잖아요. 냉간이잖아요. 이때는 5대 1이 됩니다. 기름을 그냥 갖다 때려 붓는 거예요. 기름을 갖다 때려 붓는 거는 시동을 잘 걸기 위해서 아주 농후하게 세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엔진 온도가 조금씩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이제 중간 정도 되면 10대 1로 조금 줄어들어요. 이 간격은 오면서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엔진의 정상 온도에 도달하면 보통 한 8, 90도 정도 되는데 8, 90도에 도달하면 이제 예열이 끝나는 거예요. 요때 14.7대 1로 바뀝니다. 냉간 시에는 시동이 잘 안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시동을 잘 걸게 하기 위해서 5대 1로 기름을 때려 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엔진의 온도가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냉각수 온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연료 분사를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뭐 출발할 때는 다시 또 10대 1이 됩니다. 악셀을 밟으니까. 그리고 뭐 급가속을 하거나 이러면 8대 1로 기름을 더 때려 붓고, 그리고 뭐 정속 주행을 한다. 뭐 이렇게 70이나 80 이렇게 쭉 정속 주행을 하면 16대 1로 연비가 굉장히 좋아지죠. 그래서 배달하는 오토바이들이 연비가 안 좋은 거는 뭐 가다서다도 많이 하고 시동도 자주 끄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14.7대 1의 그 공연비로 운행이 되지를 않는 조건이라서 그 시내 배달을 많이 하면 기름을 그만큼 많이 먹는 거죠. 그 기본적인 데이터만 봐도 기름을 많이 먹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뭐 5대 1, 10대 1, 뭐 출발 시 10대 1, 가속 시 8대 1, 뭐 이런 거는 차량마다 여기서 조금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딱 5대 1이다, 뭐 딱 10대 1이다 그러진 않아요. 요 정도 기준에서 왔다 갔다 한다. 요거를 이제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냉각수 온도 센서의 회로는 그 저번에 설명한 흡기 온도 센서의 회로와 같습니다. 이런 직렬 회로를 사용하고 있고, 이 브릿지 회로는 뭐 압력 센서에서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비교용으로 이렇게 나눠 드렸는데, 온도 센서도 이 브릿지 회로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어플로우 센서 같은 경우는 브릿지 회로를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왜 그 온도 센서에는 그냥 간단한 직렬 회로를 쓰느냐, 부품값을 더 들여서 적용을 안 해도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데이터가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 회로를 사용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 브릿지 회로도 직렬, 병렬 회로를 응용한 거기 때문에 온도 센서에서도 브릿지 회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온도 센서에서는 주로 이런 간단한 형식의 직렬 회로를 사용하니까 이제 요거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로를 풀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네, 저번 시간에 한 흡기 온도 센서, 네, 그거랑 똑같습니다. ECU 안에 들어있는 저항이 고정 저항 R1이고 이 ECT 센서에 들어가 있는 R2를 가변 저항 NTC 서미스터라고 하고 얘는 그 온도에 따라서 스스로 저항이 변한다고 저번에 설명드렸죠. 얘가 저항이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면 그거에 따라서 전압값이 이렇게 변한다. 이 변한 전압값을 ECU에 보내서 냉각수의 온도를 체크를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요게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앞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얘도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죠. 온도가 내려가면 저항이 증가하고 전압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감소하면서 전압은 내려간다. 자, 온도가 내려가면 전압이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면 전압이 지금 내려가고 있죠. 예, 이게 이제 부특성 서미스터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온도가 내려갈 때는 저항이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갈 때는 저항이 감소되고 그거에 따라서 전압이 올라가고 전압이 내려가고 이것도 저번 시간에 설명했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센서 점검은 어떻게 하느냐? 저항은 당연히 센서를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포인트가 여기 네, 이렇게 두 군데를 찍어서 저항을 측정하면 되고, 자, 접지 전압은 센서의 그라운드 쪽 이 부분과 마이너스 프로브는 접지를 해서 접지 전압을 측정을 하면 됩니다. 요때 접지 전압은 0V에서 미세한 미리볼트가 나오면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센서에서 보내는 시그널 전압은 ECU 쪽에서 찍고, 네, 마이너스는 접지에 찍어서 시그널 전압을 확인을 하면 된다.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는 그 차량에 맞는 데이터를 보고 이 숫자에서 벗어나면 비정상, 이 숫자에 들어오면 정상,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자, 프로브를 찍는 포인트에 대해서도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센서 쪽에서 찍을 때와 ECU 앞에서 찍을 때 이 차이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접촉 저항, 성간 저항이 발생이 되면 성간 전압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ECU 앞에서 찍어서 정상 범위에 있으면 괜찮은데 여기서 찍었는데 수치가 좀 이상하게 나왔다 이러면은 센서 앞에서 다시 찍어서 센서가 문제인지 커넥터와 이 라인이 문제인지 요거를 체크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가닥으로 있는 경우 센서의 전원 전압, 요거는 이 센서를 분리를 해서 이렇게 프로브를 찍으면 센서 전원 전압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냉각수 온도 센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온도 센서의 원리는 이제 이해하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른 온도 센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하고 점검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맵 센서, 이 흡기 매니폴드에 있는 이 맵 센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